그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호르몬들 중에 이제 조준 리더님이 쭉 설명해 주신 그런 호르몬들 중에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슐린 호르몬은 너무 익숙하죠, 그죠?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이라면 이 렙틴 호르몬은 뭐 하는 호르몬이냐면요. 얘가 정상적인 체중의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그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배가 부르게 해요. 뭔가를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렙틴 호르몬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요. 이제 그만 먹어라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렙틴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뇌로 가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 가서 시상하부에다 명령을 내리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정말 뚱뚱해요.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뚱뚱한데 이분은 그만 먹어라라는 신호가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배가 너무 부르거든요. 그리고 먹는 속도가 달라요. 전 천천히 이제 먹게 되었는데 그분은 정말 빨리 드시고 배가 계속 고프대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저보다 2배 이상 밥을 드셨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달달한 커피, 믹스 커피까지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또 배가 안 차니까 배가 부르다 했는데 조금 또 지나서 여러분 또 빵을 또 사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렙틴 호르몬이 고장났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 이 렙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만 먹어라는 신호가 잘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제 그럼 렙틴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렐린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렐린 호르몬은 좀 다른 데서 생기거든요. 얘는 위장 세포, 위장 조직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 몸에 똑같이 이제 시상하부로 가서 이제 명령을 내리게 하는데 얘의 역할은요, 오히려 식욕을 촉진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배가 고프게도 느껴야 하고요. 또 적당량 먹으면 그만 먹어라라고도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잘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몸에 영양이 필요하다면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고 내가 몸이 이제 비대해지고 어느 정도 이상 이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스탑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잘 조절되는 게 건강한 몸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고장이 나면 여러분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여러분이 렙틴 호르몬에 고장이 많이 나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죠?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의 이동 경로가 여러분 이제 지방세포, 근데 건강할 때 이 렙틴 호르몬이 많이 잘 만들어지고요. 얘가 뇌로 가서 이제 이렇게 시상하부로 가는데 이 시상하부가 어디냐면 시상이란 곳이 이제 뇌가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요 안에 있는 요 주황색 부분이 시상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시상하부라고 하겠죠. 여기가 이제 호르몬들이 많이 여기로 집결을 해서 이제 신호와 사인을 우리 몸에 다시 시상하부에서 보내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곳인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가 이제 렙틴 호르몬을 10개를 만들어요. 10개가 이제 뇌로 가서 신호를 보낼 때 이 뇌에서 10개를 다 수용해서 오케이 10개를 다 이제 이렇게 사인으로 보내면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충기 소장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얘가 한 5개밖에는 수용이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만났다고 그랬어요. 시상하부에서 그러면 이제 50%밖에는 이제 뭔가 수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포만감이 안 들고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비만으로 가겠죠.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문제는 얘가 수용체에 잘 결합이 안 되거나 고장이 날 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저항성은 말 그대로 이제 고장이 난 거죠. 문제가 생겼다. 렙틴 저항성이 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만 먹으라는 사인이 잘 오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만 먹어가 안 되는. 저 진짜 임신한 8개월 배가 될 때까지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의 저를 보시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제가 증거 사진이 있지요. 과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정말 배만 찌더라고요. 근데 그때 배가 하나도 안 고팠어요. 먹어도 그렇게 먹고 싶고요. 또 너무 허기가 지고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 스트레스와 막 수면 부족과 막 모든 게 다 결합이 되면서 또 이게 먹는 걸로 막 풀다 보니까 비만해지는데 저에게 이 정상세 지방세포가 아니라 이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지면서 문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북미 리더님들이 진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강의 끝나면 여러분 공유해 드릴 텐데, 저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장표를 좀 슬림하게 만든 거고요. 요 한 장에 들어가게 만든 자료 있거든요. 요런 걸로 아까 이진아리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제 렙틴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이 다이어트, 이 디톡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렙틴 호르몬이 고장난 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우선은 어떤 상태가 고장이 났는지 우리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지만 이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재야 되냐면요, 바디맥스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BMI입니다. BMI 수치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 몸무게를 키로 나누고 또 나누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디톡스로 58.8kg까지 떨어졌는데 공복에 58.한 7? 근데 이제 근육이 늘어서 지금 한 58, 9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건 되게 좋은 지표죠. 근데 170이거든요, 제가 그럼 170으로 두 번 나누니까 170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암산하시면 안 되고 계산했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찾으면 여러분 검색하면 이거를 키하고 몸무게를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장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정상 한 22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18.5에서 25 정도 사이가 정상이고요. 이게 넘으면 25에서 30 사이를 경도 비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35 사이가 중도 비만, 그리고 40 이상일 때를 고도 비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여러분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고도 비만이 되는 거죠. 그 키가 크면 뭐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내장 지방 레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선 단순하게 BMI로 먼저 계산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분이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매장 가서 인바디까지 안 재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계속 식욕 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둘레헴이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이제 한번 BMI 계산해보자 해서 핸드폰에 이제 이걸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자꾸 먹고 싶어진다면 BMI를 계산해 보시고요. 경도 비만이라면 반드시 디톡스를 당장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식습관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식사를 끝내고 나면 다음 식사 때까지 충분히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뭔가가 땡기고 먹고 싶어서 간식을 자주 먹지 않는지. 그래서 비만이라면 여러분, 비만도 결국은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떻게 호르몬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강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려고 우리가 이 호르몬 공부를, 렙틴 호르몬 또 그렐린 호르몬을 배운 건데, 이 호르몬 밸런스가 고장나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정상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호르몬의 원료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식생활을 다시 바꾸는 거죠. 생활 습관을. 그래서 우리 몸의 호르몬은 여러분 뭘로 만들죠? 단백질로 만들죠. 제가 이 디톡스 기간이 되면 프로틴을 정말 충분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식단을 분석해 봤더니 제 식단에 단백질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건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도 양질의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제가 두부를 조금 먹었을 땐 정말 하루 종일 너무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또 두부를 먹지 않은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선을 잘 먹지도 않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디톡스 기간 중엔 정말 제가 아침, 오후 뭐 이렇게 프로틴을 정말 잘 챙겨 먹는데, 끝나면 아침에 이제 굿모닝으로만 먹으니까 저에게는 그 양이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정말 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대사가 잘 되고 내 몸에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려면 소화가 잘 되는 그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아침에 스위치를 켜서 단백질 대사를 켜서 점심, 저녁까지 잘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단백질은 여러분 호르몬도 만들죠. 항체도 만들죠. 앞서 조준 리더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많은 그 호르몬들 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소량이더라도 너무 중요한 일들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들이 뭔가 하나라도 삐그덕거리고 그 고장이 나면 우리 몸은 굉장히 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나이가 들수록 40이 넘을수록 지켜야 하는 게 호르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원료라는 거.
근데 현대인들이 원료가 부족하거나 불량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죠. 그리고 섭취를 한다고 그것이 다 내가 쓰일 수 있는 또 이렇게 대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또 나쁜 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호르몬이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항체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콜라겐도 만들고 알부민도 만들고 또 이 많은 대사를 하는 효소조차도 만드는 게 단백질이죠. 그래서 그 이충기 소장님이 단백질은 불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매일 섭취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겉모니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호르몬적인 관점에서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디톡스. 근데 다이어트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적게 먹고 우리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일반적인 그 세상의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찍은 분들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조금 먹어요, 여러분. 전 배가 고파서 그 식단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디톡스로 하면서 운동을 했었는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호르몬을 정상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디톡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BMI가 25 이상일 경우에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꽤 오래전에 이제 이충기 소장이 강의 들을 때 들었었는데 그땐 제가 무척 날씬했으니까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되면서 저에게도 비만의 세월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방세포가 여러분 좋은 물질도 만들고요. 여러분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도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얘가 일정 양이 이상이 늘어나면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요. 굉장히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이 지방세포가 비대해지면 몸에 해로운 물질의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이로운 물질이 작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거 되게 싫잖아요. 그리고 한 번 걸리면 평생 우리가 이 약물로 뭔가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약을 먹다 보면 그 약이 또 우리 몸에서 드럭머가 작용을 해서 또 이제 유익한 영양의 성분을 얘들이 뺏어가고 굉장히 악순환이 지속되는데 이 지방세포가 비대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선 여러분 TNF-알파라는 물질이 있어요. TNF-알파는 얘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얘가 우리 몸에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얘가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이 결국 이제 여러분 앞서 보신 것처럼 인슐린 호르몬이 이 세포에 이제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인셉터랑 결합을 하죠. 근데 이때 방해를 하는 물질이 TNF-알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이 많이 찌는데 특히 지방세포가 굉장히 많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느는 게 아니라 지방이 많아지면 이 포도당 대사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일을 해도 뭐할 판에 얘를 계속 방해하니까 이제 흡수가 되지 않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많은 당들이 혈액 속에 존재할 거고 그게 결국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당뇨가 되는 거죠. 그래서 TNF-알파는 당뇨의 원인인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엔지오텐시노겐. 여기 엔지오텐시노겐이라고 되는데 엔지오텐시노겐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엔지오가 혈관이라는 단어랍니다. 엔지오텐시노겐은 어떤 물질이냐면 얘는 평상시 우리 몸에 비활성화래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가 신장에서 만드는 물질인 호르몬인데 레닌이란 물질이 나오면 얘가 이 엔지오텐신이란 물질을 이제 뭔가를 활성화시키고 걔가 또 한번 변화를 시키면서 그 물질들이 전부 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엔지오텐시노겐이 이제 지방세포가 비대해지면 또 많이 만들어진 물질 중에 하나인데 얘가 많아지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혈관이 수축되면 이렇게 우리가 꽉 잡으면 여러분 혈압이 높아지겠죠. 물길이 세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죠. 별로 좋은 일이 아니겠죠. 혈압이 높아야 될 때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게 너무나 비대해져서 이제 계속적인 이런 나쁜 일을 한다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파이원은 또 이제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얘가 많아지는 거죠. 혈전이 여러분 바로 피딱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여러분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중성지방 찌꺼기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이 지방세포 속에 중성지방도 많아지는데 렘넌트라는
그 물질이 많이 는대요. 이게 바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이 쪄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겠죠. 네. 그래서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데 내 몸이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유발하는 물질을 내 몸에서 만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상적인 지방세포, 그러니까 정상적인이라는 뜻은 정상 체중 안에 있는 지방세포가 좋은 물질을 또 만들어내요. 아까 여러분 렙틴 호르몬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도 만듭니다. 얘는 그 상처난 혈관을 복구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도 만드는데 문제는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비대해지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장짜리로 그 북미 리더님들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제 강의 듣고 나시면 이제 요 내용의 장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BMI가 어느 정도 범위여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면 렙틴 호르몬 고장이 나고 문제는 이렇게 나쁜 물질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의 약을 많이 먹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BMI도 높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진심으로 이걸 설명해 드리고 우리 플랜트 프로틴 디톡스를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상 체중의 정상 비만 세포를 유지할 때 이 호르몬 밸런스도 찾을 수 있고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죠. 전 지금 제일 지금 고맙고 좋은 게요. 이번 디톡스가 이제 끝났는데 밀가루가 그렇게 정말 이번엔 땡기지 않아요. 근데 또 먹다 보면 또 막 그것이 저를 또 막 유혹하겠죠. 근데 눈앞에 이렇게 쿠키가 있는데 그게 막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때까지 보통 오후에 배가 많이 고팠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안 고프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같이 이제 25cm를 아이들을 계속 타고 있으니까 근육이 많이 늘었어요. 원료가 없어서 저는 원료도 없고 운동도 잘 안 하니까 이제 잘 안 늘었던 몸이었는데 그런 것이 다 정상화되면서 호르몬이 많이 이제 밸런스를 찾아간다는 걸 느낍니다.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또 화가 나도 좀 빨리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식욕과 관련된 건 제 하루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잘 조절된다는 거.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저하고는 이제 앞에 많은 걸 배워서 머리가 너무 어지러울 수 있는데 저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렙틴하고 그렐린. 근데 오늘 그렐린은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죠? 렙틴 호르몬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은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은 그렐린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포만감을 느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 그 이춘기 소장님은 그렐린 호르몬을 그지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다음 지방세포가 많이 늘어나서 만드는 우리 몸의 해로운 물질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TNF 알파도 있었고, 엔지오텐시노겐도 있었고, 파이1도 있고, 렘넌트라는 것도 있다. 얘네들이 각각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발시킨다. 그 다음에 BMI 정상 범위까지만 여러분이 오늘 기억을 하시면 18.5에서 한 25 정도가 정상이다.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내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암산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료는 이따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강의 듣고 보니까 호르몬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듣다 보니 이 수많은 이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를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렇게 이제 리뷰를 하는 게 참 좋죠. 뭐 이번에 이제 이충희 소장님 강의 다 들었지만 다시 이렇게 이제 리뷰를 하니까 또 한 번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고 다시 한번 머리에 딱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리뷰하는 게 참 좋네요.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또 이 식욕 억제와 우리 비만과 관련된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 뒤에 또 퀴즈 이렇게 내니까 또 한 번 정리가 되네요. 퀴즈 형식으로 해서 우리 원래 이거를 이제
양자가 우리 북미 리더님들, 미국, 캐나다, 그 북미 리더님들, 이제 그 양자 강의를 위해서, 이제 그 김동희 리더님이 마련하신 시간이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이충배 소장님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어차피 다 온라인이니까 이제 그 김에 한국 리더까지 우리도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듣게 됐었는데, 이거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 이제 북미에서 다시, 이제 매주 주 1회 이제 북미 리더들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먼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리더님께 그걸 보내면서, 이걸 이제 그 강의 자료를 일일이 만들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약간 뭐 수정 보완해서 가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하라고 일단 보내줬는데, 이제 또 최현정 리더님은 다시 이렇게 좀 재정비하고 우리 양자 그 교재도 좀 이렇게 넣고 필기하고까지 다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퀴즈로 또 마무리를 하니까 이제 완전 이제 그 최종 정리까지, 예, 다 역시 좀 질문을 해야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이 참 방대한 내용인데 이 호르몬의 세계 5강, 6강이 이제 더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방대한 호르몬의 내용을, 이제 오늘 강의 리뷰해 주느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조준 리더님, 최은정 리더님,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강의 맡으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또 호르몬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강의한 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오늘 원래 순서에는 없었는데 이제 11월 한 중순쯤에 그 한국아메이 다이아몬드 이제 줌 미팅이 있었어요. 매달 이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좀 그 마케팅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12월 첫 주에 좀 할까 했는데 12월 첫 주 화요일은 그 한국아메이 이제 그 리더십 세미나가 지금 이미 이제 푸콕 세미나 지금 진행 중인데 드림 아카데미는 이제 5차로 가서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하거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돼 있어서 딱 화요일 출발이라,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없는 시간이라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지금 조금 시간 조금 이렇게 비니까 이때 제가 좀 이제 마케팅